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을 맡고 있는 박수홍 그룹장입니다. 오늘 오픈소스에 대해서 제가 기업적인 관점의 가치들, 또 경쟁력, 또 왜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예전보다 더 현재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한 30분 정도 기업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제가 보여드리듯이 오픈소스 뉴 노멀 시대 소프트웨어 혁신 경쟁력이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사실 뉴 노멀 시대 이전에도 오픈소스는 있었고 또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더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요. 원래 개발 문화 자체가 비대면이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택하고도 너무 잘 맞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발전하던 그 속도보다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왜 이렇게 오픈소스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끝부분에 말씀드리면서 오픈소스를 잘하면 정말 이게 미래의 소프트웨어의 혁신 경쟁력이겠구나 라는 확신을 좀 드려볼 수 있게끔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픈소스에 대한 간략한 개요, 물론 다른 발표에서도 많이 있으신 내용들일 것 같아서 제가 좀 포인트 짚어드릴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왜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현재 그 오픈소스의 최대 단체인, 국제 단체인 리눅스 재단의 삼성전자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여러 오픈소스들을 실제로 만들고 리드를 하면서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겪었던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삼성은 뭐 하는지, 잘하고는 있는지,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픈소스는 20년,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도 사실은 공부하셨던 분들, 또 많은 선배분들도 그때 오픈소스가 이미 있었고요. 근데 오픈소스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이 10가지를 준수하는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오픈소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10개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개된 코드들은 오픈소스기는 하죠. 오픈되어 있는 소스이니까. 하지만 발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픈소스 그 개발자들의 어떤 정의인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라이브러리나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야 이제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너리도 물론 포함됩니다. 바이너리도 많이 오픈돼 있어서 쓰고 있고요.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요. 그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픈소스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정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5번, 6번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비차별성.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할 수 없고요. 그룹, 나라, 개발자,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이 오픈소스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오픈소스의 힘이고 이 힘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오픈소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한 3년 전부터 사실 5G를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기업하고 무역 분쟁, 기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 특정 기업이긴 한데 대부분의 지금 중국 기업들이 다 중국 본토로 이전했거나 미국에서 사실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들은 미국이 개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거기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요. 물론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그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했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기업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모든 기술들에 대한 중국으로의 이동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많은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픈소스의 비차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소스는 중국이 아니라 뭐 북한이든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아프간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 어떤 사람들이 그 오픈소스를 갖다 쓰는 것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오픈한 코드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 어떤 나라는 쓰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게 안 되는가? 됩니다.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가 발전하려면 다른 좋은 개발자들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개발하고 사실은 소스코드가 점점 발전하는 그 효과가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개발자들이 그런 차별성 요소를 그 오픈소스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코드는 오픈소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회사가 혼자 개발하는 게 낫지 밖에 욕먹어가면서 오픈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오픈했을 때 잃는 게 많은가? 또 얻는 게 많을까? 과거에는 내가 굳이 오픈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내 상품에 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소스가 있음에도 발전이 좀 더뎠던 거고, 근데 지금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공개돼 있고 투명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걸 특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24시 글로벌하게 협력하는 일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 젊은 개발자들은 특히 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촬영을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의 많은 스타벅스 카페에 지금도 구글 개발자로서 오픈소스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뭐 연구원 또 직원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떤 걸 개발할지 논의하고 또 할 일을 결정하고, 지금은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나라에서 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옷을 입고 개발하는 그런 개발 문화들을 모든 개발자들이 다 선호합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게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모두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코드로 오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는 더 발전하고 또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제품들이 더 많아지고 산업 분야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오픈소스는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그 구조가 굉장히 잘 지금 오픈소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더 붐업시킨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코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의를 제가 좀 오래 말씀을 드렸듯이 이 5번, 6번의 비차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오픈소스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픈소스 안에서 이 비차별성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별적인 코드들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오픈소스 활동이나 활용, 또 사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픈소스가 지금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조금 그 문화 아니면 성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뀌었느냐? 오픈소스의 시작을 언제로 이야기하는지는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91년도에 리눅스 커널이 시작된 시점을 오픈소스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오픈소스는 있었고요. 그 전전에도 오픈소스는 있었어요. 근데 왜 91년도를 보느냐? 이때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좋은 코드가 오픈되고 오픈되어 있는 코드를 제품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토발즈가 커널을 오픈한 91년도를 오픈소스의 시작이라고 많이들 봅니다. 저도 이 의견에는 뭐 이의는 없습니다. 재밌는 게 이 펭귄 뭐 조금 인터넷이나 또 소프트웨어 아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왼쪽이 리눅스 커널의 개발자 모임입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친절하고 또 일 열심히 할 것 같고 착하고 돈에 욕심 없고 뭐 이런 사람들로 보이지 않으세요?
진짜 돈 안 줘도 나는 어떤 좋은 코드에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전투력이 넘치는 사람들 맞습니다. 리눅스 커널이 발전하던 90년대, 2000년대에는 사실은 돈보다는 오픈소스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특히 뭐 핀란드나 이런 유럽의 그 교육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좋은 어떤 역량들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서 소스 코드가 필요한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뭐 개발도상국이나 또 발전이 필요한 그런 나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돈 안 받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은 지금의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 뭐 안드로이드에도 커널은 리눅스를 쓰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모든 스마트 가전에 들어가는 타이젠이라는 플랫폼도 커널은 리눅스를 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없어서 뭐 리눅스 커널 같은 걸 만들 수 없어서 커널을 오픈소스를 갖다 쓰느냐? 사실은 두 가지 답니다. 하나는 좋은 게 밖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아무리 기업이 좋은 개발자를 넣어도 지금의 오픈소스만큼 좋은 커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눅스 커널을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오른쪽에 최근에 그 클라우드 가상화가 발달하면서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 행사 중에도 쿠버네티스 관련돼서는 몇 번 이렇게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구글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왼쪽에 펭귄으로 대표되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자 모임하고 오른쪽에 쿠버네티스가 보여주고 있는 개발자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죠? 오른쪽은 너무 일단 장소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리눅스 그 리더 개발자 모임에 많이 오면 한 150명 정도 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쿠버네티스는 첫 해에 쿠버네티스 컨퍼런스가 미 서부에서 모였을 때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에 교통이나 호텔을 잡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쿠버네티스는 등록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올까요? 이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픈소스의 어떤 변화상을 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왼쪽에 기존의 90년대, 200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그러면 선한 거, 모두가 같이 쓰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커뮤니티, 뭐 돈을 벌기보다는 어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더 발전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들을 꿈꿨다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오픈소스는 100% 상업화입니다. 오픈소스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제 말이 사실은 그 오픈소스를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뭐 반감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오픈소스는 완전 100% 상업화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지금 발전하는 겁니다. 상업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발전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본인의 그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오픈소스를 발전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오픈소스는 더 이상 그냥 순수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픈소스는 불순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오픈소스가 오픈소스화 될 때 그 후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이 무엇을 시장에서 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 알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오픈소스가 좋고 나쁘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픈소스를 발전시키는 어떤 상업화의 긍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오픈소스를 좀 많이 봐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오픈소스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코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야 이거 오픈소스 가져가려면 뭐 1,000원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면 그건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는 분명히 무료인데 재밌는 건 지금 공개되는 앞에 리눅스 커널이나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은 워낙에 대형 오픈소스이지만 이 오픈소스들이 코드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수억 라인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무료인 걸 받았는데 이걸 사실은 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잘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사들이 있습니다. 기술 서포트하는 조직도 있고요. 또 오렐리 같이
이런 오픈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라는 기술을 설명하는 문서들도 사실은 그 시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나는 사실은 오픈소스엔 관심 없고 내 제품에는 깨끗한 코드 또 깨끗한 바이너리만 필요해 라고 해서 그 바이너리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100%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밸류 애드해서 파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기업의 오픈소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지금 오픈소스를 둘러싼 사업적인 그런 모양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픈소스를 이거 공짜, 내가 그냥 쓰고 싶을 때 갖다 쓰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기업들이 오픈소스 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죠. 앞에 서두를 제가 좀 길게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나온 시납시스라는 오픈소스 분석 회사의 리포트입니다. 원본 구글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모든 산업 분야,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리테일,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로봇, 헬스케어, 이런 모든 분야에 평균 80% 이상은 오픈소스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오픈소스를 빼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다른 그 오픈소스 잡 리포트를 보시면 전 세계의 인력을 채용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는 그 채용 담당자들이 80% 이상의 담당자들이 오픈소스 잘하는 리더들을 찾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은 오픈소스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회사들이 오픈소스 잘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첫 번째 보여드리는 효율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A라는 어떤 폰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이 있겠죠. 기술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에 가능한, 또 동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관련된 오픈소스가 있는지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오픈소스를 찾고 그 오픈소스를 내가 원하는 기능만큼 그 오픈소스가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죠. 대부분은 100%를 그 오픈소스가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들 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구글이 제품을 만들 때, 뭐 다른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 그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은 각자 회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0% 정도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80% 정도는 오픈소스를 가져오고요. 20%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품에 넣고 상품화를 하는 거죠. 80%가 없었다면 저희가 사실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80%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시간, 개발자 비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픈소스를 쓰므로 이피션트해집니다.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개발자들, 오픈소스 잘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픈소스를 가져옵니다. 그대로 제품에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는 없죠. 뭔가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자들이 오픈소스에 가서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뭐 네 생각도 좋고 또 네 생각도 좋고 우리가 뭐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그런 코드도 좀 받아들여 주자, 이렇게 좋게 만들어질 때는 변경된 코드를 기업이 오픈소스에 반영,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오픈소스는 100% 상업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첫째,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금 오픈소스 리더입니다. 근데 A라는 회사, 저희 회사의 경쟁사입니다. A라는 회사가 어떤 부분의 코드를 수정하려고 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왜 수정하려고 하는지. 어떤 기능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럼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제가 오픈소스에 힘이 강하면
사실은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코드 품질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리젝트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절차상 반드시 그 기술의 리더한테 동의를 받아야 그 코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 사실은 옛날에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지금 넣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리젝트 할 수도 있어요. 리젝트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회사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오픈소스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오픈소스에 포함한 다음에 제품을 냅니다. 나중에 다시 신규 제품을 만들 때 이 오픈소스를 보통은 또 쓰죠. 또 갖다 쓸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오픈소스하고 한 1년 지나서 다시 제품 만들 때 쓰는 오픈소스하고는 똑같은 오픈소스지만 그 내부의 구조나 기능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앞에 A라는 회사가 원래 오픈소스의 본인 기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뒤에 제품을 만들 때 똑같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앞에 오픈소스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개발해서 추가한 부분은 어디에 갖다 넣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이게 만일에 1000개, 10,000개 이상 많으면 거의 다시 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개발했던 걸 다 버리고 또 개발한다? 되게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소스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중에 오픈소스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기술을 오픈소스에 넣고자 할 때 빨리빨리 성공적으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픈소스 그 인력 시장에는 어떤 효과냐? 오픈소스 잘하면 원하는 회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옮기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고민하는 건 내가 그 회사 옮기면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떨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는데 저쪽 회사 가가지고 딴 일 하면 어떡하지?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잘할까를 고민하는데 오픈소스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구글에서 애플로 옮길 때 목적은 애플에서 저를 하이어한 목적이 구글에서 잘하던 오픈소스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커리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더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많은 이동들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하나만 잘하시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최소한 50년의 소프트웨어 커리어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도 지금 오픈소스 그룹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보다 많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조직들은 수십 명 규모, 또 어떤 조직들은 수백 명, 그 이상의 규모들을 가지고 사실은 오픈소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도 한 1, 2년 전의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를 한다 라고 하면 다 오픈소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오픈소스는 모든 기업들이 다 사활을 걸고 합니다. 왜 사활을 거느냐?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사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왼쪽 오른쪽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왼쪽은 과거의 CEO, 오른쪽은 지금의 CEO. 앞에 말씀드린 그 귀여운 펭귄이 나오는 리눅스를 가지고 왼쪽에서는 암 같은 존재라 그랬고요. 오른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가 바뀌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는 원래부터 소프트웨어에서 따온 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고 사업이 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죠. 왜 이렇게 그 사장님들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오픈소스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왠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 계셨으면 제가 질문도 하고 선물 드리고 할 텐데 그냥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사장님이 돈 벌던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는 98%의 돈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하고 오피스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죠. 돈을 많이 벌려면 리눅스라는 게 없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리눅스 OS가 많아지면 윈도우즈 OS가 덜 팔립니다. 리눅스가 많아지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무료 오피스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건 그냥 암 같은 거예요. 그게 왼쪽의 과거의 사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윈도우즈 사업부가 제가 알기로 없어졌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로 돈을 벌지 예전같이 윈도우즈나 오피스로 돈 벌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99%의 돈을 뭘로 벌까요? 클라우드로 법니다. 애저라는 클라우드로 벌어요. 자, 클라우드로 지금 돈을 버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윈도우즈 OS만 클라우드에 붙는 게 돈이 될까요? 아니면 리눅스로 돌아가는 기기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많이 붙는 게 돈이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로 돈을 벌 때는 리눅스가 아니라 뭐 중국의 OS든 사실은 뭐 듣보잡 OS든 관계없습니다. 많이만 붙으면 클라우드는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사실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점점 더 키워야 되는, 결국은 그게 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는 이 관점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웨이,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21년 5월에 화웨이 CEO가 미국 제재 극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 이랬습니다. 기사 찾으면 다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저는 화웨이의 CEO가 한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의 시대를 예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인사이트라면 화웨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무서운 회사일 겁니다. 재밌죠? 미국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가져올 수 없는데 화웨이 CEO가 미국 제재 극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 이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많은 부분이 오픈소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 사실은 화웨이의 오픈소스 리더십은 굉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도 굉장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픈소스에 관심이 있거나 또 오픈소스를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오픈소스 잘 되면 정말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5G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4G 시대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통신 시장은 정통적으로 오픈소스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5G로 가면서는 워낙에 많은 서비스들이 소프트웨어화 되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미리 오픈소스를 준비하고 많은 코드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는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역할들을 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매년 6월에 포틀랜드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합니다. 오스콘이라는 오픈소스 컨퍼런스인데 내년에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백신 꼭 2번 맞으시고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제가 강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내년에 회사에서 한번 막지 않으면 가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전히 오픈소스는 정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들하고 와요. 소프트웨어 관심 있는 아이들. 그러면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 뭐 내노라 하는 세상의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내노라 하는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그 룸에 와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픈소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뭐 ESG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런 환경들 또 이런 역할들을 우리 회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지금 젊은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완전히 그냥 예입니다. 삼성전자는 저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공개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배우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볼 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가 삼성전자에 가고 싶어 할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이제 기술 산업을 넘어서 뉴 노멀 시대를 지나면서 문화가 됐습니다. 공유하자. 그리고 내 실력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이 얘기하는 스펙 쌓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소스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내 실력을 인정받고 그 실력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겠다는 개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오픈소스 리더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인력 시장들은 굉장히 성행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스콘하고 짝퉁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오스콘을 갔다가 저 문화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오자마자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 소스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작년까지 7회를 넘기면서 저희도 국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오픈소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금년에는 저희가 11월 18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서 뭐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3번은 부록의 형식으로 좀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픈소스가 뭐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발표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밑에 보시면 opensource.samsung.com에 들어가시면 삼성전자의 모든 오픈소스 활동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오픈소스고, 누구나 삼성전자가 오픈소스 뭐 하고 있지라고 하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 공개하기 때문에 이 장은 제가 굉장히 한 1분 내에 포인트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저희 그 오픈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리눅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 시대들을 거쳐서 현재는 뭐 5G, AI, 로봇, 시큐리티, 뭐 미디어 모든 분야의 오픈소스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오픈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밖에 벤치마킹이라는 기사에서도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국내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10위에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사가 나고 알았고요. 여기서 오픈소스가 뭘로 평가를 받았냐 하면 이노베이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역할이 뭐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오픈소스를 하는 그 노력들이 밖에서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이 사실은 혁신을 포기하는 순간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뭐 이것도 뭐 자랑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그런 그 상들을 인정받아서 기사도 있었고, 뭐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T 분야 뭐 신규로 저희가 오픈소스 참여하고 있고요. 나중에 아마 자료도 공유될 거니까 공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통신 분야 뭐 6G 백서도 내면서 저희가 오픈 랜 같은 분야도 활동하고 있고요. AI는 저희는 클라우드보다 사실은 온디바이스라고 제품에 올라가는 AI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 OS라는 그런 큰 역할에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뭐 미디어나 시큐리티, 또 국내외의 많은 커뮤니티들하고의 협력, 또 이런 많은 단체들 참여,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저희 잘하는 걸 외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인플루언스 역할도 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2기 그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3기도 할 거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오픈소스가 미래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리고 오픈소스는 기업에서 혁신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픈소스를 잘 하시면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그렇게 쌓고 싶어 했던 어떤 스펙, 뭐 학력, 학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저는 오픈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오픈소스 리더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오픈소스라는 오픈되어 있는 전쟁터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실력자를 평가하려고 하는 뭐 서류,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뭘 잘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내 이름 세자,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점점 더 강조되는 시대가 저는 뉴노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뭐 잘하는 것만 인정되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혁신 경쟁력으로 본인의 경쟁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오픈소스를 유튜브에 공유와 협력 이야기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